청주 제천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청주 증평 구간이 이번 주 처음 개통합니다. 나머지 구간도 속속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이 준비학교 9곳을 발표했습니다. 신설 대안학교인 단제고는 준비 과정을 건너뛴 관심학교에 포함돼 논란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일부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단양구는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 민물고기 전시관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도 수족관도 없는 디지털 아쿠아리움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와 충주를 비롯해 충북 중북부를 관통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추진 20년 만에 뚫리게 됩니다. 올해 안에 청주에서 음성까지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충주까지 공사가 끝날 예정인데요. 시작점인 청주 증평 구간이 이번 주 먼저 개통됩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증평을 거쳐 음성 충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증평 초입에 다다르자 차선이 하나로 줄며 읍내 한복판으로 가는 우회로와 연결됩니다. 증평에서만 12개의 신호등과 시속 60km 구간 등을 통과해야 해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했는데 25일부터는 이 혼잡 구간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004년 처음 추진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첫 구간인 청주 증평 간 10.5km 도로가 개통하는 겁니다. 새 도로의 중간쯤 되는 이곳 방곡교차로에서는 증평과 괴산을 잇는 34번 국도와도 연결됩니다. 앞서 임시 개통된 증평 음성 구간의 일부를 포함하면 모두 12.1km가 고속화돼 지금보다 10분 정도 이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기존 도로는 신호등도 있고 60km, 70km 최고 속도인데 저희 도로는 90km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시간은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전 구간은 청주에서 충주, 제천까지 모두 57.8km. 나머지 45.7km의 구간도 속속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80%를 넘은 증평 음성 구간은 올해 연말 완전 개통하고 착공 6년이 넘은 음성에서 충주 구간도 내년 연말까진 공사를 끝내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고속 구간은 아니지만 시설 개량이 진행 중인 충주 제천 구간까지 마무리되면 2년 뒤 충북의 3개 도시가 하나의 길로 연결돼 이동 시간은 40분 단축됩니다. 완공까지 확보해야 할 국비도 계획상으론 전체의 8% 수준인 80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 예산은 저희하고 붙어보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총사업비 협의가 문제지 정부 예산 확보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간이 일부 있는 데다 건축 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우려, 수해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전 구간 개통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죠. 즉 IB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이 준비학교 9곳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공립대안학교 단제고는 준비학교가 아니라 공식 인증 절차인 관심학교로 직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이에 대해 역시 진보교육단체는 졸속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IB 도입이 추진되는 곳은 초중고 합쳐 9곳입니다. 초등학교는 감곡, 동주, 증평초 3곳, 중등 옥천중, 미덕중 2곳, 고등학교는 일신여고, 중앙탑고, 제천여고, 청주외고 등 4곳이 준비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공식 인증 첫 단계인 관심학교에 등록하기 전 충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전 과정으로 IB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과 그리고 수업 방식, 평가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깊이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해보고 내년 3월 개교하는 공립대안학교 단제고는 준비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심학교로 들어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의가 아닌 토론식 수업 등
단제고가 추구하는 새로운 수업과 평가 방향이 IB와 같아 미래형 대안학교로서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연대는 대안학교에 IB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김병구 교육감 시절 준비했던 교육과정을 백지화하고 개교까지 1년 연기해온 과정을 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도민과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 없는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미래교육을 만들 수 있다라고 충청북도 교육청과 윤관영 교육감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단제고에 IB 교육과정 요소를 적용하려 했었다며 당시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그때 만들었던 교육과정으로는 만약 단제고 학생이 대학 진학을 원해도 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교과와 자기설계 과정을 다 합쳐도 교과 수업이 총 해봐 41학점밖에 안 돼서 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교육의 책무성을 답부하지 못하였고, 한편 한 학년에 32명, 2개 반으로 개교할 단제고는 오는 9월 1학년 신입생, 12월에는 전학 오기를 희망하는 2학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단양군이 학생이 크게 줄고 있는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민 복합시설을 지으려다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교육부가 인구 소멸 지역에 많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5년 전 설립된 단양초등학교. 재학생이 300명 넘고 17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단양군 전체 초등학교의 신입생은 5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리모델링해 돌봄 공간은 물론 문화체육과 복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까지 넣는 것입니다. 이미 충북에선 충주 삼원초와 진천 옥동초가 공모에 선정돼 각각 400억과 8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양에선 첫발조차 못 떼고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과 단양군이 단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돌봄시설과 문화공연시설 이외에 지하주차장 계획이 가장 큰 반발 요인이었습니다. 경사면의 지형 특성을 이용해 지하주차 공간을 구상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주택가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왕래가 많은 이쪽을 굳이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주는 단양읍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하신다면 저희는 좋다는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뜬금없이 이거 설명하는 거야. 단양군이 예상하는 학교 복합시설의 예산 규모는 300억대. 이 가운데 50%는 교육부가 또 20% 이상을 충북교육청이 지원합니다. 지자체로선 포기하기 아쉬운 상황이지만 학부모 반발에 사업 추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단양초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님들 반대로 인해서 원점 재검토하게 되었고요. 단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아이와 주민을 위한 사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가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대 44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부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1차 평가를 통과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실습 교육을 위해 대학교에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금까지 6곳을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인증을 받지 못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던 대연대학교 간호학과가 내년도부터 다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원대는 올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3년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대 간호학과는 지난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지 못해 신입생들이 국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1월 수시 2차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물이 없는 아쿠아리움이 괴산에 들어섰습니다. 괴강 토종 어류 체험관인데요. 스마트 아쿠아리움을 표방하며 디지털 체험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여기저기에 이처럼 민물고기 전시장이 들어서면서 지자체마다 차별화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괴강의 토종 민물고기를 보여주는 체험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디지털 실감으로 강밑이 재현되고 아이맥스 상영관에서는 괴강의 자연과 토종 민물고기의 유형이 펼쳐집니다. 수족관과 실제 민물고기 없이 디지털 체험과 모형 등으로 체험관이 꾸며졌습니다. 민물에 대한 어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잘 이런 거를 잘 만드셨네요. 말 그대로 물 없는 아쿠아리움이 된 것은 인근에 충북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기 때문. 처음에는 작은 수족관이 계획돼 있었지만 충북 아쿠아리움과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대신 디지털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휴식 공간을 늘렸고 예산 일부로는 다슬기 서식지를 조성해 어항 꾸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둘 간의 상호 보완이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이제 우리는 그럼 디지털 쪽으로 가자. 지난 5월 개장한 충북 아쿠아리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2달여 만에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소 규모가 작고 체험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은 민물고기 식당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거, 볼거리,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이제 차츰차츰 한다고 보면 여기 거의 시너지 효과가 배로 난다고 보면 됩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는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물고기를 잇따라 관광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단양과 괴산 충주의 아쿠아리움과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고 충주에 한 곳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하는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가 18,000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지사는 올해 대청호에 밀려온 쓰레기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주 상류에 거대한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부를 동원해 수거에 나섰지만 유입량의 10%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며 수거 비용도 1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동군에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충청북도는 농축산시설과 주택 등 건축물 소실에 대한 측량 수수료는 전액, 그 외 유실된 토지의 측량에 대해서는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호우 피해 지역도 각 시군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측량 수수료의 절반을 면제받습니다. 충북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인터넷 방송 홈쇼핑인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도전합니다. 충청북도와 무역협회는 충북의 주요 수출처로 떠오른 동남아 국가 소비자에게 모국어로 충북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쇼호스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예비 쇼호스트들의 발성 연습이 한창입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충북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여성 7명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추진 중인 이주 여성 쇼호스트 양성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현지 한국어 교사 등 다양한 이력과 언어의 소유자들이 도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인기 있는 제품은 화장품 때문에 저 화장품하고 K 뷰티, K 패션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 달여간 전문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방송 형태의 홈쇼핑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한국인 쇼 호스트의 통역이부터 흥미와 집객이 떨어졌던 이전 방식과 달리 본인의 모국어로 직접 고국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출신이 직접 모국어로 방송을 진행한다면 좀 더 딜리버리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 의사를 밝힌 충북의 수출 기업은 20곳. 화장품, 뷰티와 패션, 푸드,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는 지난달 수출 실적이 8억 불에 달하는 등 충북 수출 규모의 10%에 육박하는 주요 수출 공략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세안 인구가 약 8억 명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잠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공략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해 고춧가루와 김 등 고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예비 쇼 호스트들. 충북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단속 차량을 미행하며 미등록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음성군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인근 식당에 미등록 외국인 11명을 알선한 41세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특히 단속 차량을 미행하면서 고용을 알선한 사업장에 연락해 미등록 외국인들이 숨거나 도망가도록 단속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 보상금을 올해부터 월 1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6년째 부여 중정 1위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 이광열 씨. 주민들의 안부와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마을 행정 업무를 도맡고 있는 만큼 군으로부터 활동 보상금을 받는데 올해부터는 10만 원이 늘어난 월 4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내 돈을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10만 원 인상을 해주시니까 좀 보태면 되는데 사실 그거 갖고도 많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이 수당은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수당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지자체가 져야 할 재정적 부담은 부여군이 연 6억, 충남 전체로는 81억이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도 부담을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장의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결정은 정부가 하고 모든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교부세를 402억이나 깎이고 또 올해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서는 6억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통장 활동 지급비가 인상된 건 지난 2019년과 지난해 2번입니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정부의 선거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청주 무심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7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청주시 정하동 무심천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통발을 회수하던 71세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수요원을 비롯한 인력 56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했지만 무심천 하류폭이 30m가 넘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이 통발을 설치한 곳은 낚시 금지 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충북 지역 실종자의 38%가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된 137명 중 38%인 52명이 시민 제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021년 6월부터 실종자 정보를 재난 문자 형식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치매 환자와 지적장애인용 위치 추적기를 도내 전역에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보훈지역 주민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는데 이 중 1명은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보 영상 속 얼굴과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다며 인적 사항만 확인했을 뿐 영장을 집행해 강제 수사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합니다. 이 기간 민사, 가사, 행정재판과 조정화해, 또 불구속 형사재판 등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체포적부심은 정상 진행됩니다. 법원은 효율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복잡한 사건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휴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전통시장 러브투어와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은 제천시가 전통시장 투어를 위해 연간 6억 원을 투입해 20억 9천만 원의 소비를 끌어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제천시가 연간 63억 원을 들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참가자 1인당 22만 9천 원을 소비해 연간 411억 원이 넘는 신규 소비가 만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단양 마늘축제에서 역대 최대인 1억 6천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단양구는 마늘축제 현장에서 지난해보다 110접이 늘어난 3,998접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단양마늘 생산 인증제가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여 기록 달성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온이 충북스키협회에 3년 동안 1,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충북체육회와 아이온은 1기업 1종목 연결고리 캠페인 협약을 맺고 충북의 5번째 후원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원진 충북스키협회장은 이번 지원으로 충북의 스키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